듣다 보면 늘어가는 교양 지식, 책을 읽어드리고 소개해주는 흔한 부자입니다.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 프롤로그. 나는 언어 공부가 취미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본다. 사람들은 대체로 외국어 배우기를 끔찍이 싫어하는데 웬 괴물이야 라는 것이다. 나도 어릴 때는 그랬다. 부모님은 적어도 영어와 한문은 잘할 수 있게 가르쳐 보려고 동분서주하셨지만 지루한 암기와 반복학습에 질려 언어 공부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영어와 싸우며 밤을 지새우던 유학생 시절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은 덕분에 언어 공부가 재밌어졌고 그 후로 어학 공부에 무서운 가속이 붙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언어를 사용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다. 또 원어로 쓴 시와 단편이 학교 문예지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다 점차 어학 공부 자체의 재미를 느껴 독일어, 라틴어 등 고전을 읽을 수 있는 독해 실력도 쌓을 수 있었다. 나를 이처럼 언어 공부광으로 만들어준 작은 깨달음은 바로 언어는 사람 공부라는 것이었다. 단어를 외우는 동안 단어 하나하나에 인간의 희로애락이 스며 있다는 것을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어 배우는 것이 그림이나 음악 감상 이상으로 흥미진진해진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에 남녀와 가족 간의 사랑, 배신, 갈등, 전쟁의 잔인함과 영웅들의 발자취, 예술과 문학의 원천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야말로 더없이 재미있는 사람 공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영어 단어들의 유래를 풀어보니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문학이 책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매일 수많은 영어 단어를 마치 한글인 양 친근하게 접하며 살지만 그런 단어도 내 내력을 제대로 알고 나면 눈이 나쁜데도 안경 없이 살다가 안경을 처음 낀 것처럼 세상이 환하게 보일 것이며 소소한 말과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문화 생활인지 느낄 수 있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옛날 유럽에 샤를마뉴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는 지금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을 통일하고 서유럽 전체의 황제가 되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자 황제 역시 여러 언어를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샤를마뉴는 원래 공부보다 말타기와 칼싸움을 좋아하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황제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언어 공부가 쉬웠을 리 없다. 그는 언어 공부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단어가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런 말을 했다. 두 개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두 개의 영혼을 갖는 것과 같다. 이후 샤를마뉴는 언어 공부에 푹 빠져들었고 수많은 학교를 세워 유럽 문명의 기틀을 다진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다. 단어의 유래 속에서 우리는 맹수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던 원시인들의 고민부터 기원전에 이미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 학생들의 잡담, 대로마 제국의 그늘에 가려진 허름한 뒷골목 할머니들의 눈물, 태평양을 누비던 고래잡이들의 모험담, 남태평양의 외진 섬들의 왕들의 삶의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다 하나의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6,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로질러 여행하다가 언어의 매력에 빠져 언어 공부가 저절로 즐거워지는 독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지금부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단어 인문학 보물선에 오르는 기분으로 이 책의 첫 장을 열어보기를 바란다. 2013년 서울에서 조승연. 글래머스한 여자는 원래 그래머에 통달한 여자. 사람들은 몸매가 섹시한 여성을 일컬어 소위 글래머라고 한다. 요즘에는 얼굴이 아기처럼 귀여운데
몸매는 섹시한 반전을 가진 여성을 베이비 페이스 글래머, 즉 베이글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글래머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볼륨 있는 몸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글래머는 콩글리시다. 이 단어는 미국에서 고급스러운 여자로 통한다. 요즘에는 글래머러스한 삶을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원래 글래머스한 사람이란 그래머, 즉 문법을 마스터한 사람을 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글래머라는 잡지가 현대 여성들에게 매력의 비법을 알려주기 훨씬 전인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글래머를 마스터한 여자가 문학에 자주 등장했다. 주인공은 고대 로마의 유명한 코미디 작가 호라티우스가 쓴 작품의 주인공 카니디아다. 호라티우스는 카니디아를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카니디아를 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드레스는 엉거주춤 올리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언니 사가나와 함께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모습을 내 눈으로 봤단 말이다. 그녀들은 마주 앉아서 손톱으로 땅을 파고 까만 양 한 마리를 맨 이빨로 물어뜯어 자기들이 판 구멍에 피를 부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글래머의 이미지와는 딴판이다. 카니디아는 피부가 누렇게 뜨고 이빨이 시커멓게 변한 할머니임에도 남자를 너무나 좋아했다. 그녀에게 남자를 유혹하는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의 눈을 삐게 만들어 자기가 예뻐 보이게 하는 사랑의 묘약이었다. 한 번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떠나자 카니디아는 사랑의 묘약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랑의 묘약에는 미소년의 골수와 간이 들어가는데 카니디아는 여기에 쓰려고 한 부유한 상원 의원의 아들을 가둬놓고 굶겨 죽였다. 남자의 눈이 뒤집힌 노년긴 마녀들은 로마 문학의 인기 캐릭터였다. 군중은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 흉측한 마녀에게 홀려 그녀들을 예쁜 여자라고 착각하고 멋진 선물을 사주거나 세레나데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 배우들을 보며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마녀들은 대체로 두꺼비 피, 탯줄 같은 징그러운 재료들을 모아 큰 가마솥에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다. 로마인들은 이 주문에 마법이 통하게 만드는 자기들만의 문법, 즉 글래머가 있다고 해서 남자의 눈을 삐게 하는 마법을 글래머라고 불렀다. 오늘날 늘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은 대중의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정반대였다. 이 시대는 잔 근육이 쭉쭉 뻗은 젊은 남자의 몸매를 아름답게 여겼다. 반면에 여자들은 피부가 물컹물컹해서 추하다 하며 남자들이 벌인 파티나 축제에는 웬만하면 초대받지 못했다. 그저 남자들끼리 서로 옷을 벗고 상대방에게 몸매를 자랑하며 파티를 즐겼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 경기도 초반에는 남자들만 참가해 누드로 경기를 치렀다. 또 대중목욕탕 같은 곳에는 꼭 근육질 남자의 누드 동상을 세워두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남자들은 나이든 여자는 더욱 싫어했다. 따라서 여자들은 동성끼리만 관심을 갖는 남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남자들은 이런 극성스러운 아내의 모습에 실증을 느껴 무리를 지어 코미디 극장으로 도망가 무대 위의 마녀를 보며 아! 저건 딱 내 와이프 같아! 라면서 무릎을 치고 웃고 좋아했을 것이다. 시간 이동을 해보자. 중세 스코틀랜드에 마가렛이라는 공주가 살았다고 한다. 마가렛 공주는 헨리경이라는 용감한 기사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헨리경은 반역자로 몰려 마가렛 공주의 가문과 원수가 되었다. 어느 날 애인을 그리며 한숨 짓던 마가렛 공주 앞에 헨리경이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마가렛 공주는 순간 기쁨과 공포가 교차했다. 만약 그가 잡히면 즉시 사형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헨리경은 마가렛 공주를 만나러 오기 전 이미 마녀에게 글래머 마술을 받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글래머 마술 덕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소설가 웰터 스콧이 쓴 소설의 한 장면이다. 마가렛 공주가 마법의 베일을 뚫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알아본 순간을 스콧은 이렇게 묘사했다. 하지만 어떤 허술한 마술이 마가렛의 하늘색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인 말인가. 이 문장은 수많은 영국 문학 소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 이야기에 쓰인 글래머라는 단어는 눈속임이라는 뜻으로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실제로 글래머가 가능하다. 얼굴을 예뻐 보이게 하는 화장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하이힐, 몸매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는 패션 등을 이용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도록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여자들에게 눈속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글래머 잡지가 창간된 후로 글래머는 패션, 화장, 화려함과 관련된 단어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글래머러스한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섹시함과 패션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문법을 뜻하는 단어 그래머는 원래 한마디를 뜻하는 그램을 이어 붙이는 법칙을 의미했다. 우리나라 말에서 한마디는 말 한마디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아주 작은 길이나 무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스어에서도 그램은 오늘날 아주 작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인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램의 기본 의미는 말 한마디, 즉 단어였다.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기계인 축음기가 처음 나왔을 때 소리를 단어처럼 한마디 적는 기계라는 의미로 그래머폰이라고 불렀다. 이후 음악계는 최고의 그래머폰 음반을 뽑는 상에 그래머폰 어워드, 줄여서 그래미 어워드, 그래미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회는 약간의 실수도 용서해주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고대 남자들은 못된 여자에게 빠져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오늘날에도 뛰어난 화장술과 패션으로 눈속임을 잘하는 글래머스한 여배우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여가수들이 남심을 쫒락펴락하고 있다. 또 그들은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모델이 되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대 유럽 남자들은 눈속임을 잘하는 여자보다 노래 잘 부르는 여자의 매력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여자라는 뜻인 카르멘이 매력을 뜻하는 단어 charming이 되었다.